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10년 차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직함이던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공문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종교수련시설 BTJ 열방센터에 2,800여 명이 다녀갔지만 이 중 2,000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열방센터 앞에는 감시 초소까지 세워졌습니다. 달걀과 닭고기 같은 밥상 물가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코로나19로 집밥 먹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고병원성 AI까지 유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데 이어 극우 지지 세력들이 이용하는 SNS 팔러까지 퇴출됐습니다. 임기가 9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부동산 안정을 약속한 게 지난해 신년사였는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첫 사과를 한 겁니다. 이 해법의 방향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엔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쪽에 더 주안점을 뒀습니다. 올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내세운 키워드 회복, 포용, 도약이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없었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해까지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취임 후 부동산 대책을 25번이나 내놨지만 주택가격이 잡히기는커녕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하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에서 주택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다가구 주택이 몰려있는 저층 주거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여 민관이 함께 속도감 있게 도심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약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데다 주택 공급 방안도 너무 늦은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신년사에서 국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단연 경제였습니다. 29번이나 언급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성장률도 주가 상승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일자리나 벌어진 양극화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었는데요. 야당은 눈 감고 귀 닫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올해 신년사에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주가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신년사엔 17번 등장했는데 올해는 29번이나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궈낸 성과를 강조했고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눈 감고 귀 닫은 동문서답이라고 혹평했고
정의당도 피부로 느끼는 서민 경제는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내용은 생략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1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고용 참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언급에서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집권 초반 판문점 회동으로 따뜻했던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죠. 이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이 신년사에서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실상 비대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연내 김 위원장 답방 분위기도 띄웠는데요. 야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핵개발 의지를 밝혔는데 메아리 없는 독백만 한다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대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핵개발을 계속하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방역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다시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꺼내들며 대화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대단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셔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걸로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온 윤건영 의원도 올해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오늘 SNS에는 비대면 대화 제안에 북한도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올해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도 금년 연합훈련은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국한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핵무기를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아예 기억에서 삭제한 듯 하다면서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만 27살의 국가 1인자에 올랐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어느새 집권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당대회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처럼 노동당 총비서 직함을 달며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혹한과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열병식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비서국을 부활시키고 총비서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초대할 것을 결정한다. 지난 2012년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지만 김정은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로써 집권 초기 당 제1비서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이번에 다시 총비서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직함은 물려받았지만 홀로 서기까지엔 갈 길이 멉니다.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직함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대 과제가 역시 경제 건설이기 때문에 업적을 제대로 못 보여주면 권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사실상 2인자로 불리며 승격이 예상됐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강등설이 제기됐지만 오빠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주석단 둘째 줄에 앉는 등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남 분야와 관련된 당 비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 김여정을 위해서 이 자리는 비워둔 것이 아니겠느냐. 최악의 경제난에도 북한은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어젯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연일 진기록을 쓰고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개인과 기관의 줄다리기 대결이 엄청났던 하루였습니다. 개인은 역대 최대 4조 원 넘게 사들였고 반대로 기관은 역대 가장 많이 3조 7천억 원이 넘게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널뛰기 끝에 오늘 장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3포인트 하락한 3,148.45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엔 3,200선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3,1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며 종일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사이의 힘겨루기가 변동성 장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기관은 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개인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루 4조 4천억 원을 사들이며 역대 최고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개인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개인이 코스피에서 사들인 주식의 3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결과 이른바 구만전자에 안착하며 장을 마쳤고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대형주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에선 712개 종목의 주가는 떨어진 반면 상승 종목은 166개에 그쳤습니다.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들이 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시 투입을 대기 중인 투자자 예탁금이 70조 원에 육박하지만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주식시장은 불이 나지만 실물 경제와 고용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업장이 문을 닫아 직장이 없어져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전시관 계약직 일을 하는 20대 박모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시로 전시가 중단됐고 그럴 때마다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3분의 1씩 지급받던 월급도 지난달에는 아예 끊어졌습니다. 일단 나가질 않았어요. 끼니를 줄이니까. 살이 빠졌어요. 7kg 정도. 참치캔이나 그런 품절이면 조금 싼 편으로 인스턴트 식품들로 굉장히 많이 때웠던 것 같아요. 맨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신청 자격을 알아봤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이나 고용안전지원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데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을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근데 그게 걸림돌이 되주는 걸 같죠.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용보험 가입을 후회하는 것은 예체능 학원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려고 정말 현금마켓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조금이라도 팔면서 다 정리하고 집에 내려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고용노동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한다는 입장. 정부가 말하는 사각지대에서 또 한 번 소외된 사람들은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코로나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1명 늘었습니다. 감소세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이었다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여기에 1차 대유행을 불러왔던 신천지 사태처럼 종교단체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입니다. BTJ 열방센터라는 종교인 수련시설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 5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일부 방문자들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련시설로 통하는 진입로는 굳게 닫혔고 정문 차단기에는 시설 폐쇄 명령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최근까지 50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진 종교 수련시설 BTJ 열방센터입니다. 상주시는 열방센터로 가는 방문자를 확인하려고 이런 방역 초소를 세웠습니다. 요즘도 많게는 열대 안팎의 차량이 이곳에 드나듭니다. 지금 외부 사람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자기네들 거주자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11월 말 이후 이 시설에 다녀간 사람은 2,837명. 그런데 이 중 2,000명 정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검사자 대부분이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휴대폰 번호 도용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수신 정지 등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확진자들이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으로 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사가 진행될수록 감염 규모가 훨씬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각 지자체들은 미검사자들에게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리고 검사 불응으로 발행하는 손해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회 측은 오늘 홈페이지에 방문자들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수감자와 종사자, 기저질환이 없는 50에서 64세 성인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9개 집단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 기존 7개 집단에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의 수감자와 직원, 기저질환이 없는 50세부터 64세까지 건강한 성인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0대와 60대가 가장 많고 사망자의 경우 50대 이상이 98.8%인 걸 반영한 겁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본다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비해서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질환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추려진 우선 접종 대상자는 3,200만 명에서 3,6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제공한다는 그런 방향 하에서 세부적인 실행 방안,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접종받을 백신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추가 접종의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면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내 도입 예정인 백신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서 각각 영하 70도와 영하 20도가 유지돼야 하죠. 이런 시스템을 콜드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이 초저온 유통 과정, 즉 콜드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냉동고 공장. 냉동고 문을 열자 하얀 냉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의약품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로 영하 80도까지 유지되고 30ml짜리 백신을 70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마이너스 70도 이하의 온도를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공고한 초저온 냉동고 조달에 참가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질병청이 지정한 전국의 접종센터를 보내져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보관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 수량은 질병청이 당초 밝힌 250개의 2배인 500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저온 냉동고 부족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서는 보관뿐 아니라 백신을 옮기는 유통 과정도 중요합니다. 백신은 차에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백신에 맞는 온도를 설정하면 실시간 온도 측정뿐 아니라 설정된 온도를 벗어날 경우 관리자에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업계의 제안을 받아 여러 종류의 백신을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물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제지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에 허위 정보가 기재된 공문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긴급 출금 요청서가 조작됐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작용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급하게 막았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으로 이모 검사가 등장합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나옵니다. 신고인은 법적으로 출국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휘 감독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이 검사에게 관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이 오늘 사과까지 했는데 여권 내에서 엇박자마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언급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여권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올 6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율 추가 인상 유예와 함께 오는 6월 전에 집을 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 발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대책을 언급하면서 완화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도 전혀 없고 앞으로 논의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여론을 떠본 것이라며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부총리 측도 뒤늦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인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내복만 입고 동네를 헤매던 4살 아이가 발견돼 아동학대가 아닌가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방치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일이 커지자 아이 엄마가 후회한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19도를 밑돌던 지난 8일 내복만 입은 채 도로에서 발견된 여자아이. 외투를 입힌 뒤 추위를 피해 편의점으로 데려온 건 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연락을 받은 아이 엄마도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분이 오셔서 아이한테 이제 인적사항이랑 어머니 인적사항 이런 걸 물어보던 와중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오셨어요. 당시 아이 엄마도 아이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구청에서 연결해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엄마는 오후 5시쯤 아이에게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해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어 찾으러 나선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날따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해 어쩔 수 없이 집에 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집에 있던 태블릿 PC를 통해 SNS 전화로 수시로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방치한 것은 인정했지만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 주민 앞에서는 반성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아동 전문 기관은 오늘 경찰과 함께 아이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엄마와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기 방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방금 보신 시민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 많아야 학대 피해 아동들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인이 사건이 더 안타깝습니다. 양모의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서울 남부지검 앞이 근조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 서울 남부지검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본 곳곳에 작은 인형들이 달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자신의 아이로 태어나주길 바란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너무 안쓰럽게 간 것 같아서 밥이랑 이런 걸 지어서 찾아가서 아기한테 주고 미안하다고 많이 울었어요. 정인이를 포함해 학대를 받다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사진도 함께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람개비도 설치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아동학대는 살인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완전히 7, 80년 인생을 짓밟는 건데 겨우 5년, 10년 이거는 정말 형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을 향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아동보호체계 인력과 예산 확충하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양모 장 씨의 첫 재판은 이틀 뒤 열립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했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오늘 전달받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다시 코로나 관련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가 우리 살림살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한 곳씩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행사와 모임이 사라지며 화훼 농가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키운 꽃들을 태우고 갈아엎는 가슴 아픈 장면도 보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갱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3년 동안 정성껏 가꾼 국화과 꽃, 거베라가 잡초처럼 뽑혀버렸습니다. 근처 꽃 공판장에선 농민들이 싱싱한 거베라를 바닥에 쏟아놓고 발로 밟아 뭉개거나 태워버립니다. 키워가지고 갈아엎는 그 속마음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농사꾼이 더 잘 안 알겠습니까? 마음은 참 안타깝죠, 진짜로.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습니다. 거베라는 화려하고 선명한 색깔 덕분에 행사용 화환으로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한 해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요가 급감한 데다 올해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불어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빚을 많이 더 지셨고 저도 현재 농협에 몇 억 빚을 또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꾼이 많았었거든요, 농장에. 다 이제 내보내고. 지난달 기준 전국의 자른 꽃 거래액은 80억 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꽃다발에 자주 쓰이는 안개꽃 재배 농가도 예초기로 꽃들을 베어버립니다. 꽃 재배를 아예 포기하고 다른 작물로 갈아타려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영시한 농가들이 그 견디지를 못해가서 갈아엎는 농가들이 지금 계속 한 명, 두 명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화훼 농가들의 경영난도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코로나는 밥상 물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집밥 수요가 늘면서 쌀이나 돼지고기 같은 재료값이 급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말썽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금류 농장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주말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만 1,530만 마리가 넘습니다. 살처분 마리수가 늘면서 닭고기와 달걀값도 폭등했는데 장보러 나온 주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때 이렇게 안 비쌌거든요. 그때 4,000원 안 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은근슬쩍 올랐죠. 달걀 소매 평균 가격은 한 달 만에 10% 가까이 올라 30개짜리 한 판이 6,100원이 넘습니다. 시장에선 달걀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앞으로 한 주나 두 주 정도가 좀 예상으로 더 인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10,0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닭고기도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오른 가운데 밥상 물가 전체가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삼시세끼 집밥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고등어, 쌀, 양파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많이 먹지 아무래도 외식을 못해.
계란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비싸도 먹어야지.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식자재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음식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갑니다. 장사가 잘 되고 계란이 폭풍하고 하면은 또 손님은 있으면 반미담이로 많이 해소만 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은 워낙에 손님이 없으니까 큰일 밥상 물가 급등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들은 폐업 비용마저 부담스럽습니다. 냉장고부터 런닝머신까지 헐값이나 공짜에 가져가라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인천 주안역 부근입니다. 인천의 유명 상업지구 중에 한 곳인데요. 이곳에 많은 가게들이 정부 방역당국의 지침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폐업을 한 가게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인근 만화방. 입구엔 독촉장이 쌓여 있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공급을 정지한다는 공고문도 도착해 있습니다. 책장은 텅 비었고 만화책들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그만둔 지가 한 25일, 20일 정도 됐네요. 56살 조용도 씨는 3년 전 20년간 다니던 조선소를 그만둔 뒤 만화방을 차렸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바글바글했어요. 하루 일매상이 100만 원씩 오를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조 씨. 그런데 가게 문을 닫는 데만도 1,000만 원 넘는 돈이 듭니다. 폐업 철거비가 한 700, 800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200만 원이 월세 3월 달까지 내줘야 돼요. 결국 구입한 지 1년밖에 안 된 에어컨을 비롯해서 가게에서 쓰던 모든 집기들을 무료로 내놨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버리고 철거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원래 큰 냉난방기가 있던 자리였는데요. 무료 나눔 이후 이렇게 전선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냉장고도 비용을 받지 않고 필요한 분께 무료 나눔할 예정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렇게 이런 건 다 폐기물이잖아요. 괜찮은 건 무료 나눔해가지고 싹 다 끊어봤거든요. 아직까지 할부금도 안 끝났죠. 인터넷상에선 조씨처럼 집기는 물론 팔다 남은 대패 삼겹살, 카페에서 쓰던 빨대까지 무료로 가져가란 폐업 자영업자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는 4만 5천여 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2년 전 힘들게 모은 돈으로 헬스장 문을 연 32살 박상진 씨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은 돈도 모으고 이렇게 힘들게 오픈을 한 거거든요. 20대 전체의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다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환불 요청 전화만 간간히 올 뿐입니다. 대출로 받은 금액은 총 약 4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일용직 같은 걸로도 좀 일을 하기도 하고. 헬스장 내 입점했던 카페는 가게를 빼고 있습니다. 박 씨는 대당 210만 원을 주고 산 러닝머신들을 팔아서 직원들 밀린 월급을 주려고 했지만 턱없이 낮은 중고 가격에 또 한 번 절망해야 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갈까요? 제가 한 25에서 35 사이에 매입됩니다. 사실 좀 많이 울었고요. 하루하루가 또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기약 없이 연장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들의 한숨도 깊어만 갑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북극발 한파에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각종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 끓는 물을 부어 녹였다, 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했다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말 뜨거운 물 부어도 될까요? 배관 속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는데요. 여기에다가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부었다간 수도관이 파열될 수 있어 뜨거운 물 붓기 안 됩니다.
헤어 드라이기는 어떨까요? 지난 9일 청주 아파트에 계량기를 녹이려고 드라이기를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불이 났는데요.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 녹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방법도 알아보죠. 동파를 예방하려면 수돗물을 틀어 놓으라는 건데 한 방울씩 뚝뚝 흘려야 할까요? 졸졸 흘려야 할까요? 서울시는 흘리는 양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하 10도 이하일 땐 45초 안에 종이컵이 가득 찰 정도, 영하 15도 이하라면 33초 안에 찰 정도로 흘려야 효과가 있다는 연구인데요. 수도요금 문의해보니 가늘게 흘리는 수돗물의 양 환산하면 8시간 기준 약 50원 정도라는 답변입니다. 동파 예방을 위해 이렇게 열선 감아놓는 분들도 있죠. 주의할 점 실험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겹치게 감으면 안 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감은 열선과 겹쳐서 감은 열선에 전원을 연결했는데요. 겹쳐 설치한 열선의 온도가 치솟더니 배관이 휘어버리죠. 이물질도 주의해야 합니다. 잘라서 쓰는 열선 절단면에 이물질을 묻히자 잠시 뒤 불이 붙습니다. 지난 5년간 열선으로 인한 화재 1000건이 넘는데요.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KC 인증 여부 확인, 또 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설치하고 열선을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SNS 트위터 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하반기 하루 평균 34개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할 정도입니다. 이 트위터 계정이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영구 정지됐습니다. 이후 극우 지지자들이 옮겨간 다른 SNS, 팔러마저 퇴출당했습니다. 탄핵 절차 돌입을 앞두고 미국민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는 여론조사마저 나왔습니다. 미국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도심 한복판에 무장한 주 방위군 수백 명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주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혹시 모를 트럼프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에 대비해 철통 경비에 나선 겁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낸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의회 난입을 미국판 나치 만행에 비유하며 트럼프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이 영화에서 사용했던 소품까지 들어보이며 미국인들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The more you temper a sword, the stronger it becomes. Our democracy is like the steel of this sword.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슈워제네거의 영상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우파 SNS 팔러로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애플과 구글 등은 트위터에 이어 팔러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운로드를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는 골프 대회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내년 PGA 챔피언십은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여론도 최악입니다. 미국민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뒤 트럼프의 대통령 재도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fter all of this, there's no punishment, no consequence, and he could run again for president. 최악의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를 방문해 약 640km에 달하는 국경 장벽 완공 행사에 참석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일본에선 폭설이 내려 11명이 숨졌는데요. 이 적설량이 3cm가 아니라 3m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포근하기로 유명한 지중해 지역 스페인에도 5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내립니다. 제설 차량은 자기보다 높게 쌓인 눈을 치우고 지붕 위에 올라간 집주인은 눈과 사투를 벌입니다. 한 주민은 허리까지 눈이 차오르자 직접 줄자로 쌓인 눈의 높이를 쟀는데 1m를 훌쩍 넘겼습니다. ここまでの量を降るのは感覚としては初めてですね。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산사태처럼 쏟아지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목조 주택은 무너졌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쳐 마을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동해에 인접한 도호쿠, 호쿠리쿠 지역에는 예년의 최고 10배나 되는 눈폭탄이 쏟아졌고 야마가타현의 한 지역은
3m 22cm라는 기록적인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226명에 달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쏟아진 눈에 꼬박 이틀 동안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이 속출했는데 이번에도 1000대 가까이 고립된 차량이 발생해 일부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50cm의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여객기 운항은 전면 중단됐고 열차 운행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대중교통이 멈추자 한 시민은 스키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Bueno, pues hay que aprovechar hoy que se puede, no todos los días se puede. 스페인 정부는 군부대 트럭과 경찰차를 투입해 눈을 치웠고 마드리드시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박소윤 차장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장미 서약서 어떤 장미일까요? 네, 파란 장미입니다. 네, 민주당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죠. 자, 여당 의원들에게만 그런데 저 서약서가 돈다면서요? 네,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파란 장미 시민행동이라는 친문 성향의 단체가 있는데요. 여권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8명이 서약서를 보냈습니다. 네, 이 의원들 전화번호까지 이제 공개하면서 저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메시지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죠. 네, 서약서를 보낸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신념을 알리고 입법활동 계획을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한 의원은 일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인데 의무적으로 보낼 이유도 없고 그 방향대로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을 긋는다고 해도 이 극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는다면 이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의원이 문자를 안 보니까 의원실로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진보 진영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행패 부리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무섭습니다 지금. 내 생각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껴요. 네, 진보 언론인이죠. 홍세화 씨는 문 대통령의 팬덤이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예전에 이 극성 지지층의 문자 공세를 양념으로 표현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가 그 논란이 이니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민주정당은 한쪽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디를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 겁니까? 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콩가루 집안 같은 정당은 처음이라면서 중진이라는 사람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렸나 봅니다. 정당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정진석 위원장만 난처해졌겠는데요. 네,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정진석 위원장은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다. 합당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입당이 자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 말을 굳이 곧대로 듣는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괜히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합당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겁니까? 네, 김 위원장 임기가 오는 4월까지인데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텐데 두 당이 합당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김 위원장 성과라고만은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김 위원장과 안 대표 관계는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초 정도 아마 그때 비대위가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이 안철수 대표 입당을 할까요? 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입당을 조건으로 한 단일화 논의는 전혀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오늘의 열왕야랑은 두고 보자로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은 이 신년사에서 포용을 언급했는데 여든 야든 내부 포용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으슥한 밤 눈사람의 머리를 쳐버리는 남성. 이런 눈사람 파괴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설이 온 뒤 작품처럼 멋진 눈사람들이 전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누군가 부숴버렸다는 하소연들이 SNS에 올라옵니다. 미술 작품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동심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가수 이적 씨의 SNS 글인데요. 눈사람을 걷어찬 남성과 결별을 결심한 여성의 이야기를 올리며 이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배달음식 하면 치킨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코로나가 배달음식 판도도 바꿨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재작년 2위였던 치킨이 작년에는 3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한식이 차지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식사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집밥 수요가 높아진 거겠죠. 배달 주문도 2배 넘게 많아졌다는데 배달기사분들은 코로나 집콕할 시간도 없었겠네요. 곧 최초의 미국 여성 부통령이 되죠. 해리스가 등장한 보그 2월호 표지인데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리스의 평소 사진과 비교해볼까요? 잡지 표지 속 피부가 원래보다 하얘 보이죠. 해리스는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색 인종인데 보그가 백인처럼 보이게 너무 밝은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그는 일부러 수정한 것은 아니라 부인했지만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공격이 성공하고 동료와 함께 나누는 하이파이브는 참 짜릿한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힘 조절을 못하면 동료들이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기쁜 나머지 송명근의 손에도 스파이크. 블로킹에 성공한 후에도 달려가 스파이크. 김웅빈은 송명근만 찾습니다. 많이 아픈지 다른 선수에게 떠넘기네요. 안정적인 리시브에 이은 빠른 속공. 최태웅 감독, 만족스러운 플레이에는 하트를 날리고 엄지척도 보냅니다. 재치 있는 작전 지시로 선수를 웃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가우디가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배고파요. 배고픈데 지금. 그런데 비디오 판독 결과가 연달아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자 따뜻한 남자가 화가 날 땐 더 무섭습니다. 집중하는 눈빛, 심호흡 한 번, 이어진 강력한 서브가 향한 곳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는 장병철 감독.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군요. 승리가 확정되고 음료수를 뿌리려 하자 낌새를 채고 달립니다. 눈치 백단인 감독. 아직 달리기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긴 한파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혹한 대신에 미세먼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의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서울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일주일 만에 해제됐는데요. 내일 낮에는 8일 만에 영상권 보이면서 대부분 평년기온 회복하겠고요. 특히 수요일 낮에는 3월 초중순만큼이나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기온이 나날이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량이 많겠고 오후부터 모레 밤 사이에는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서울과 남부 내륙에도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쁘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돼서 서울과 경기 남부,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좋지요. 대통령도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부자가 남 얘기인 사람도 많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인데요. 이 정부가 더 응시해야 할 곳, 들뜬 주식 시황판이 아니라 지친 시민의 이 뒷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